정진석 비서실장님, 명태균 씨를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명태균 씨죠. 자, 뭐라고 칭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국감장에서 들으니 앞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이 사기꾼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동의하세요? 뭐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 동의하진 않으세요? 제 PPT 쭉 띄워주세요. 대통령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계시죠? 실장님? 네, 인사위원장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박보검 인사라고. 박절하지 못해서 보은으로 검사라서. 세 개인 것 같아요. 박절하지 못해서 보은으로 검사라서. 자, 2021년 10월 6일 정권교체 국민행동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 시절에 나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이런 거 시키고 안 하겠다라고 말하셨지만 자, 명태균 녹취 좀 들어오겠습니다. 녹취 틀어주세요. 준비 안 됐나요? PPT 녹취 틀어주세요. 죄송하지만 네. 장관 한 점, 뭐 한 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안 치라, 저거 안 치라, 저거 안 치라.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고 사퇴했어. 내가 네. 그걸 안 한다 할까. 그거 어쩌냐고 막 내보고 쓰곤했었대. 네. 이런 녹취록을 듣다 보니까 윤 대통령 인사가 혹시 일단 드러난 걸로 봐도 박절하지 못해서 보은으로 검사라서 박보검 인사인 것 같은데 이 철원우 오빠가 여러 인사에 혹시 잘못된 좀 가이드라인을 주신 게 아닌 건지 저희 의원실하고 박찬대 원내대표실에서 3개월이 넘게 공공기관 320여 곳에 그 정부 유관단체 기관장들 임원들을 좀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총 458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더라고요. 역시나 박보검이었습니다. 박절하지 못하고 보은이라서 검찰이라서 검찰 많았고요. 대선 후보 캠프 용산 출신 많았고요. 전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출신도 많았고요. 이명박 시절 인사도 86명이나 됐고요. 특이한 건 좀 돈이 되는 기관들에는 상임 이사들까지 친윤으로 꼼꼼하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좀 흥미로웠던 기사 중에 하나가 보험연수원장이라는 다소 생소한 직책을 맡게 된 하태경 원장님 얘기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성 기사라고 뭐 고발하거나 정정 보도를 해달라 요청하지 않은 거 보니까 생소한 직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임기가 남아있는 공기업 사장들도 사퇴시키고 해임시키고 자, 제가 좀 몇 개 말해드릴게요.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국제항공사 등등입니다. 자, 실장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아시죠? 네. 이거는 그럼 윤 정부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공기업 사장들 사퇴시키고 박보검 인사로 라인을 쫙 갈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정부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서 강제로 사퇴시킨 바가 없습니다. 사퇴하거나 해임한 경우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도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사실 팩트로 다 전부 다 전수조사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육성과 함께 또 재미있는 녹취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녹취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그 녹취 들어주셨습니다.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자,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뭐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거 알지. 이런 녹취 내용이었어요. 자,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누굽니까? 네, 정진석 저입니다. 재보궐선거 공천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 네,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정진석 위원장은 어떤 공천관리위원장이셨죠? 지방선거 공천관리. 맞습니다. 자, 2022년 3월 21일 기사를 보면 국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전진석, 친윤계,
공천 영향력 이런 제목의 기사 제하의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 지방선거 공천에 굉장히 힘을 발휘하신 거잖아요. 그때 직이 있었으니까 증인 선서하셨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명태균 씨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 있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로부터도 김진태 강원도지사나 박완서 경남도지사 후보 관련해서 연락 받은 게 없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락한 적 있느냐 물어봅니다. 제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 여긴 증인으로 나오신 건 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듣고 왔길래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윤상현 의원이라고도 다들 지금 말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선물이란 표현 박완서 경남도지사와 김진태 박완서와 김진태는 내 그 여사의 선물이야라는 표현에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분은 공관위원장님은 맞으신 거죠? 그 당시 공관위원장님이 거기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은 맞는 거죠? 공천에 관여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공천을 그러니까 심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진태, 박완수 이 두 후보와 연관된 그 공관위원장은 윤상현이 아니라 정진석 제가 비서실장은 바로 맞는 거죠.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윤상현 의원도 뭐 내가 가져간 적 없다. 정진석 의원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셋 중 한 사람은 뭔가 이 선물을 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셋 다 부인하고 계시네요. 제가 뭐 부적절한 어떤 처신을 했거나 뭐 불공정하게 뭐 공천 관리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시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물을 누군가한테 받았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 분 다 부인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듯하네요. 그분의 선물 주장이 뭘 뜻하는지는 저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네, 네, 그 공당의 당 대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 공당의 당 대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이시니까요. 네, 그렇겠죠. 그 김진태 의원이 당시 충성맹세를 하고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김진태 의원이 왜 배제가 됐냐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5.18 망언에 대한 책임을 물었었어요. 그런데 2022년 4월 14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됐다가 나흘 만에 번복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죠? 그죠? 공관위원장이셨으니까. 네. 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는데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물었던 김진태 후보에게 다시 경선 기회를 준 이유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모든 것이 뭐 제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공천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정이 아니라 이유를 물었습니다. 실장님. 과정을 묻지 않았고요. 왜 다시 경선 기회를 줬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서요. 경쟁력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이 알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해명에 압도적으로 대한 우월하기 때문에 적합성 여부는 이기는 제가 선거를 하기 위한 판단하겠습니다. 고려입니다. 제 질문에 어긋나는 대답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진태 후보가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맹세했다는 얘기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했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현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진태가 가서 충성맹세를 했다는 거야. 다음 날이 경선 데드라인인데 윤 대통령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경선시키라고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전화기 들고 가서 윤 대통령 자고 있는데 네가 전화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근데 내가 김진태한테 그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술 먹다가 했을 때 김진태가 나한테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을 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뭐 여기 천하람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을 불러서 김진태 아니요, 후보를 페이스북 불러서 정치 소명도 듣고 잘하시니까 제가 이준석 또 두 가지 의원에게 문제를 페이스북에 해소하고 답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경선에 붙게 된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공당의 당대표가 한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강혜경 씨 잠깐만 시간 멈춰주시고 증언대에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까 그
강민국 의원에 대해서 했던 그 질의 과정에서 제가 좀 서치를 해봤어요. 제가 PPT도 지금 급하게 만들어봤는데 보여주시죠. 혹시 강민국 의원이 그 2020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와 경남연합일보가 PNR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했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요? 공표 조사도 있지만 자체 조사도 했었습니다. 아, 일단은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물어볼게요. 자, 2022년 7월에 명태균 씨가 그 국토교통부의 투기 과열 지구 해제 과정에서 자기가 힘을 써서 세종 대신에 경남 창원 의창을 포함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역 해저됐다고 사람들 좋아하지 말이 수천억이지. 근데 문제는 정작 풀어야 될 세종이 이번에 의창을 넣는 바람에 안 풀린 거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해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국토교통부 관할이고요. 원희룡 전 장관 시절인데 명태균 씨와 원희룡 장관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습니까? 네, 그 제주도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소통을 했던 걸로 그렇군요. 알고 얼마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김영선 의원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었고 이제 친밀한 관계로 알고 원희룡 있습니다. 장관가요? 네네. 그랬군요. 자, 4개월 뒤 11월에는 창원 산단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창원시 대외비 문건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가 입수하고 공무원들과 현장 실사도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것도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후보지가 의창구 북면과 동읍 대산면이었는데 4개월 뒤에 실제 발표를 봤더니 좀 바뀌었어요. 이 바뀐 거 혹시 명태균 씨 입김이 들어간 겁니까? 최초 그 창원 대학교 태촌동하고 네, 그 북면, 북면하고 동읍, 대산 네네 맞습니다. 인근과 대산면 일본이 제외되죠. 그 네, 대신에 맞습니다. 네. 북면과 동읍 지역이 더 넓게 확대가 돼요. 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PPT 없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그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빠졌던 땅이 있어서 추가로 이제 확보를 더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반영이 됐군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 직접 소통했다고 합니까? 저는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을 했군요. 네,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실사 당시 보고를 했던 담당국장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3급으로 승진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4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인사에도 혹시 좀 입김이 있었던 겁니까? 명태균 대표의 말로는 일단 국가산단 이제 그 후보지 선정에 이제 열심히 이바지했기 때문에 승진을 했다. 그랬군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여사님하고도 자주 소통을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소통을 해서 지금 이런 창원 산단에 있어서 그 대상 지역이 바뀌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고 세종이 빠지는 그래서 창원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겼군요. 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위한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돈을 못 받았잖아요. 사실상. 자, 유명 정치인의 요청으로 이렇게 여론조사했다가 돈 못 받은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가 좀 더 있습니까? 못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그 해주고 못 받은 사례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명태균 대표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해서 이제 늘어났던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못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하고 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5월 9일 이후로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까지 하지 않고요. 김건희 씨와 소통한 사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전화하는 그 상황을 본 적이 있고 네. 그 뒤에 뭐 이렇게 그 해외
순방할 때 관련해서도 이제 순방과 관련해서요? 네, 명태균 대표가 이제 뭐 꿈자리가 안 좋다 네. 해서 이제 그 순방 날짜가 네. 바뀌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들었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사례.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이제 그 참배할 때 그때도 이제 일정을 바꿔서 참배를 못 하게끔 했던 경우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과도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이지만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뭐 중년의 여성이 그 모자를 번거지 모자를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 집안의 기운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며칠 뒤에 그 장모가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왕윤종 안보 제3차장 계신가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왕윤종 안보 제3차장님. 차장님, 네. 국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국적이 몇 개십니까?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입니까? 예. 맞습니까?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근데 왜 저희 방에서 준 서면 질의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못 한다고 하셨던데요? 그런 적이 없는데. 가족들의 그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큰애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네. 큰애만 여자인데요. 네. 지금 32, 33이고요. 아니 지금, 거기까지는 안 궁금해요. 예. 국적만 말해. 아내분은요? 그 한국하고 미국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갖고 있고요. 네. 자녀 한 분만? 예. 한 분만 이중 국적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명할 수 있는 거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미국 국적 없으세요? 네? 미국 국적 없으세요? 저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저기 대통령이 기본이 없나요? 무슨 질문이신지. 아니라고 당당하게 하셔야죠, 비서실장님. 아니죠? 질문이 자, 그리고 대통령이 술주정뱅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이거 제 의견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제목과 사파로 실린 그 내용 물어보는 겁니다. 제 의견 아닙니다. 2022년 8월 25일 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run to the bases라고 기본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본이 없다. 그리고 술주정뱅이를 묘사했던 그 사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항의하고 정정보도 요구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자, 이건 안 했는데 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체코 언론이 자, 논문이 조작된 부분이 있다. 논문이 표절된 부분이 있다. 주가 조작 공범의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했더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대통령은 기본도 없는 사람이다, 술주정뱅이다, 그림까지 그려서 그걸 주관적으로 딱 찝어서 서술했는데 아무도 대통령실에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사님이 여러 의혹이 있어서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비유를 썼더니 여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게 대통령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이다라는 명태균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